111번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반드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X. 2.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역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역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X. 3. 일반 중개계약서는 두 통을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가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쌍방이 한 통씩 보관한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이건 계약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그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 4.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X. 5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그 밖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을 고르니까 11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규정하고 있다죠. X. 2.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X.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답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X.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예, 명문의 규정은 있는데 5년간이 아니라 이건 3년간입니다. 3년간.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11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일반 중개 의뢰계약과 일반 중개계약을 말하죠. 전속 중개 의뢰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말합니다.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일반 중개 의뢰계약과 전속 중개 의뢰계약은 모두 임의적, 그렇죠.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은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일반 중개의뢰계약과 전속 중개의뢰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계약서의 작성은 모두 강제사항이다. 전속 중개의뢰계약 체결 시에는 전속 중개의뢰계약서 쓰는 게 강제사항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의뢰계약 시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틀린 거죠. 하나만 해당이 되니까. X. 3. 일반 중개의뢰계약서와 전속 중개의뢰계약서는 모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아니죠. 일반 중개의뢰계약서는 할 수 있고 전속 중개의뢰계약서는 전속 중개의뢰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니까 모두가 틀렸네요. X. 4. 양자 모두 중개의뢰계약서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전속 중개의뢰계약서는 3년 맞는데 일반 중개의뢰계약서에 대한 보관기간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틀린 게 되었습니다. 5번 특별 약정이 없으면 중개의뢰계약 체결 시 양자 모두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자, 양자 모두 일반 중개의뢰계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속 중개의뢰계약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틀린 것입니다. X. 다 X고 하나만으로 맞는 것을 고르니까 11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은 임의적 사항이지만 일단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전속중개계약서의 작성은 강제 사항이 된다. 맞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정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다. 사용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입니다. X. 3.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특별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X입니다. 4.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예, 공개하여야 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는 아니죠. 예, 공개하여야 하나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네요. X. 5.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 1회 이상 문서 또는 구두로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두는 아니죠.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X. 그래서 114번 다 X인데 하나 O.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만에만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에만이 아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만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X. 2. 개업공인중개사는 1주 2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 사항을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는 맞는데 앞에 1주 2회가 틀렸죠. 1주 2회가 아니라 2주 1회입니다. 2주 1회 이상. 그래서 X.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X. 4.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가 아니죠. 문서입니다. 문서로서 통지해야 합니다. X. 5.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을 고르니까 11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6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는 중개대상물 정보 해서 특별 수도 공공 이해지가 여러분들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 맞죠?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맞습니다. 특벽 할 때 벽입니다. 3.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맞고요.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맞습니다. 5.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16번은 다 오고 하나만 X 않는 걸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7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 의뢰인 B과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재하였다. 맞습니다.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 E에게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맞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해당이 안 되죠.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1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8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고, 다만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그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죠. 미공개 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맞고 1번은 틀렸고. 3.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요게 틀린 겁니다. X. 4번 전속중개계약서의 법정 보관기간은 5년이다. 3년입니다. 거래계약서만 5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정보 공개 시 거래 예정 가격 및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 예정 가격은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은 X,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또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올바른 걸 구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9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법정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자, 이 법정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비는 이거는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별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별도 청구. 예, 별도 청구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때 중개의뢰인이 주문되는 거죠. 그래서 X. 2.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와 직거래를 한 경우 법정보수의 5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자, 법정보수의 50%가 아니라 법정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50%가 아니라 그냥 법정보수의 금액, 해당하는 금액. X. 3.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와 거래를 한 경우 법정보수의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된 비용,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를 지불한다. 법정보수의 범위가 아니라 법정보수의 50%, 예, 법정보수의 50%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X. 4. 중개보수는 거래계약 성립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5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겁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걸 고르니까 11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0번 집을 매도하려는 중개의뢰인 A는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특별 약정 없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가 중개계약 체결 후 2개월 후에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소개한 매수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단 법정 중개보수 80만원이고 갑은 15만원의 비용을 소요하였다. 실비를 15만원 소요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해당 중개 의뢰인은 법정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청구할 경우에는 실비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법정 중개보수 80만원도 청구할 수 있고 플러스 본인이 소요한 비용 실비 15만원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3번을 보면 갑은 A에 대하여 중개보수 80만원과 소요비용 15만원을 합한 95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는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12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속 중개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중개보수 청구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2.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1개월 해당됩니다. 4.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15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18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자, 이 경우는 3년이 완전 안 됐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약정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2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